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만 있으면 돼. 민호의 속삭임이 내 귓가에 맴돌았고 그 순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고 사라졌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메우는 동안 그날 밤 서울의 내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죽고 있었다. 민호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10년을 함께했다. 그는 변호사, 나는 평범한 회사원. 결혼 후 그는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나는 그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소연은 내 유일한 친구였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 그런데 그 둘이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장애물로 여겼다. 처음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민호의 핸드폰 알림, 소연의 메시지,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 지은이 출장 갔으니까. 나는 출장을 취소하고 그들을 따라갔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며 내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왜 나일까? 내가 부족했던가? 아니, 그건 핑계였다. 민호는 야심가였다. 소연은 그의 로펌에서 일하는 후배 변호사. 그들은 나를 이용해 안정된 기반을 쌓고 이제 버리려 했다. 그 후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출근하고 저녁을 차리고 민호의 미소를 마주하며 오늘 어땠어? 그의 물음에 좋았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상상했다. 지은은 순진해. 쉽게 이혼할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모았다. 민호의 이메일, 소연의 소셜미디어, 은밀한 만남의 사진.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 추적을 설치했다. 그것은 불법에 가까웠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이건 생존이야. 침묵은 고통이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할 때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희는 몰라.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 민호는 점점 대담해졌다. 늦은 귀가, 소연의 향수 냄새. 그는 나를 시험했다. 우리 애 가져? 이제 안정됐으니까. 그의 말에 나는 생각해볼게 라고 했지만 이미 피임약을 더 강한 걸로 바꿨다. 아이. 그럴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이 지옥에서 태어나면 어쩌란 말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변했다. 처음엔 그냥 이혼하고 끝내려 했다. 하지만 소연의 메시지를 더 보니 그들은 나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 민호의 로펌은 큰 사건을 맡았고 소연이 그걸 도왔다. 나의 저축, 우리 집 모두 그들의 것이 될 터였다. 임신했다고 속여서 이혼 유리하게 만들자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임랭 콩 큐도옥 AI. 그들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 나는 관찰했다. 민호의 일상, 소연의 약점. 소연은 야심차지만 과거에 마약 관련 루머가 있었다. 민호는 로펌 내에서 경쟁자가 많았다. 나는 익명으로 팁을 흘렸다. 로펌 상사에게 소연의 과거를 암시하는 이메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내 심장이 점점 차가워지며.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나인가? 복수를 위해 이렇게까지.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움직임, 민호의 중요한 미팅날, 그의 차에 작은 고장을 일으켰다. 그는 지각했고
클라이언트가 화났다. 미안, 지은아. 차가 왜 이래? 그의 말에 나는 운이 없네라고 웃었다. 그 가격은 컸다. 내 영혼의 일부가 죽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민호의 로펌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나는 그곳을 여러 번 방문했다. 아내로서. 하지만 이제는 스파이처럼. 소연의 사무실 창밖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 왜 나의 친구가 나를 배신했지? 처음엔 원망했다. 하지만 곧 이해했다. 그녀는 나처럼 평범하지 않았다. 고아원 출신, 스스로 올라온 여자. 민호는 그녀의 야심을 자극했다. 나는 그들의 만남을 기록했다. 카페, 호텔, 심지어 우리 집 근처 공원. 사진은 선명했다. 하지만 나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소연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의 대학 시절, 파티에서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소문. 증거는 없었지만 나는 만들었다. 아니, 과장했다. 익명 게시판에 로펌 SC, 과거 마약 이력이라는 글을 올렸다. 로펌 내부에서 소문이 퍼졌다. 소연은 불안해졌다. 민호에게 전화하는 걸 엿들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내 커리어 망칠 수 있어. 민호는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그는 바빴다. 큰 소송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소송을 노렸다. 클라이언트는 대기업, 증언이 핵심이었다. 나는 증언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민호의 노트북에서. 내 회사는 IT 회사였다. 해킹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추적은 할 수 있었다. 증언자에게 익명 메시지, 민호 변호사가 당신을 속이고 있어. 증거 첨부 가짜 증거였다. 하지만 설득력 있었다. 증언자는 동요했다. 미팅에서 민호의 주장을 의심했다. 민호는 화났다. 집에 와서 보늘 최악이었어 라고 투덜거렸다. 나는 위로했다. 힘들겠네. 내가 도울게.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이게 옳은가? 그들을 망치면 나도 망할 텐데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이미 가짜였다. 섹스. 피했다. 대화. 표면적이었다. 나는 외로웠다. 친구. 소연이 유일했다. 이제 혼자였다. 밤에 악몽을 꿨다. 내가 그들을 죽이는 꿈 깨어나서 떨었다. 미쳤어. 멈춰야 해. 하지만 다음 날 소연의 메시지, 지은을 빨리 처리하자. 그녀가 의심할 수 있어. 그걸 보고 나는 다시 결의했다. 다음 단계, 재정적 타격. 민호의 은행 계좌를 모니터링했다. 불법 출금은 아니지만 그의 투자에 개입했다. 그는 주식에 약했다. 나는 익명으로 나쁜 팁을 줬다. 온라인 포럼에서. 그는 손실을 봤다. 요즘 운이 없네라고 중얼거렸다. 소연도 마찬가지. 그녀의 아파트 대출을 알아봤다. 은행의 팁, 그녀의 수입이 불안정해 대출 연장이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나는 피곤했다. 회사에서 실수했다. 상사가 집중해, 지은 씨라고 했다. 나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게 그들 때문이야. 의 복수는 중독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내 감정이 무뎌졌다. 웃음이 가짜가 되었다. 나는 괴물이 돼가고 있어? 민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피곤해서 라고 피했다. 하지만 그는 똑똑했다. 내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다. 나는 바꿨다. 더 안전한 걸로.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제 게임이었다. 소연과의 대면. 우연처럼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아, 오랜만. 그녀의 미소가 역겨웠다. 나는 웃었다. 응, 바빴네. 대화 중에 슬쩍, 민호랑 요즘 어때? 그녀가 당황했다. 그 순간 나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복수는 계속됐다. 로펌 내부 분쟁을 부추겼다. 민호의 경쟁자에게 팁을 줬다. 그는 승진 기회를 빼앗겼다. 민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우리 관계는 더 나빠졌다. 이제 끝이 보였다. 민호의 로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소연의 과거 소문이 공식 조사로 이어졌다. HR 부서가 호출했다. 그녀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없어도 이미 타격이었다. 민호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소연에게 물었다. 나는 엿들었다. 숨겨진 녹음기로. 내 계획은 치밀했다. 법을 이용했다. 불법은 피했다. 대부분. 하지만 경계선이었다. 소연에게 익명편지, 과거를 잊지 마의 로펌을 떠나 그녀는 불안해졌다. 민호에게 의지했다. 그들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아이러니하게. 하지만 나는 그걸 이용했다. 그들의 만남을 더 자주 기록했다. 내 심리는 뒤틀렸다. 처음엔 정의감이었다. 그들은 벌 받아야 해. 하지만 이제는 즐거움. 그들의 고통을 상상하며 웃었다. 이게 나인가? 도두가 왔다.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산책하며 생각했다. 멈추자. 이혼하고 끝내. 하지만 소연의 전화, 민호, 지은이 알면 어쩌지? 그녀를 협박하자. 그걸 듣고 나는 돌아섰다. 다음 움직임, 사회적 고립. 민호의 친구들에게 슬쩍 흘렸다. 민호가 바람피워 익명으로. 친구들이 거리를 뒀다. 가족 모임에서 민호의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네 라고 했다.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소연은 로펌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미지가 중요해. 그녀는 울었다. 민호에게. 그는 안위했다. 하지만 그의 소송은 실패했다. 증언자가 변심했다. 클라이언트가 화났다. 민호의 평판이 떨어졌다. 그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 모든 게 엉망이야. 나는 힘내라 라고 했지만 그의 술병에 약을 탔다. 수면제, 과도하게. 다음 날 그는 늦잠. 이 가격, 내 양심.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하지만 거의였다. 밤에 공포가 왔다. 잡히면 어쩌지? 민호는 똑똑했다. 그는 조사했다. 누가 소문을 퍼뜨리는 거지? 그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데이터 유출. 긴장감이 절정이었다. 소연이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도와줘. 누가 날 괴롭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나는 안아줬다. 누구일까? 하지만 속으로는 너야. 내가 날 괴롭혔어. 그 순간 텐렌이 느껴졌다. 그녀를 안으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민호의 재정은 무너졌다. 투자 손실, 소송 실패. 우리 집 대출이 문제됐다. 나는 별도 계좌에 돈을 옮겼다. 왜 돈이 없어? 그의 물음에 모르겠어 라고 했다. 그는 의심했다.
우리 싸움, 너 무슨 짓 했어? 나는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무서웠다. 내 변형, 감정이 사라졌다. 사랑, 증오만. 하지만 외로움. 이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아,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제 클라이맥스. 소연이 로펌을 그만뒀다. 개인 사정지라고 했지만 모두 알았다. 그녀는 민호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우리 집이 아니었다. 민호는 출장지라고 거짓말했다. 나는 알았다. 추적기로. 그들의 새 둥지에서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CCTV 해킹 친구 도움으로. 민호의 커리어는 위기였다. 상사가 실적이 떨어졌어 라고 했다. 그는 스트레스로 병원 갔다. 나는 그의 약을 바꿨다. 비슷한 걸로. 부작용 있는? 그는 더 피곤해졌다. 몸이 안 좋아. 그의 말에 병원 가봐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내 마우산 너무 멀리 갔어. 꿈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꿈. 하지만 현실에서 소연의 메시지. 민호, 지은의 재산반으로 나누자. 이혼 소송 준비. 그걸 보고 나는 최종 계획. 법적 움직임, 이혼 소장 제출. 하지만 내 쪽에서 증거 첨부 불륜 사진. 민호는 충격. 이게 뭐야? 그의 외침. 나는 차갑게 알잖아. 그는 부인했다. 오해야. 하지만 소연의 이름이 나왔다. 싸움은 격렬했다. 그는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살기등등. 소송 과정, 변호사 없이 나는 준비됐다. 판사 앞에서 그들은 나를 이용했어요. 증거 제시. 민호는 반박했지만 약해졌다. 소연은 증인으로 불렸다. 그녀는 떨었다. 친구예요. 하지만 사진이 증명했다. 그들의 반격, 민호가 내 과거를 파헤쳤다. 지은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하지만 증거 없음. 그는 똑똑했지만 나는 더했다. 로펌 동료에게 팁, 민호의 불륜 소문. 그는 고립됐다. 가격, 내 인성. 법정에서 그들을 보며 미안함 느꼈다. 그들도 사람인데. 하지만 소연의 눈빛, 증오,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성공적. 재산 분할, 내 목 더. 이민호의 평판 추락. 소연은 직업 이름. 하지만 긴장, 민호가 추적. 너였어. 그의 메시지. 나는 무시. 이제 끝. 아니, 더 있었다. 이혼 후, 민호는 무너졌다. 로펌에서 해고. 소연과 헤어졌다. 서로 탓. 소연은 지방으로 갔다. 새 일자리. 하지만 나는 따랐다. 익명으로 그녀의 새 상사에게 과거 보냄. 그녀는 다시 실직. 민호는 술에 빠졌다. 나는 지켰다. 멀리서. 그의 아파트 앞에서. 그는 병원 입원 과음으로. 나는 방문했다. 전 아내로서. 왜 왔어? 그의 약한 목소리. 나는 걱정돼서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망하는 걸 보려. 내 템, 불안. 이제 그만해. 충분해. 하지만 중독. 그들의 고통이 내 위안. 민호의 마지막 반격, 나를 고소. 스토킹. 하지만 증거 부족. 판사는 기각. 그는 패배. 소연의 전화. 지은아, 용서해. 미안해. 그녀의 울음. 나는 무슨 소리? 라고 했지만 끊었다. 그 후 그녀의 자살 시도 소식. 병원 입원. 나는 가지 않았다. 내 변형 완성, 감정 없음. 거울 속 괴물. 모든 게 끝났다.
민호는 서울을 떠났다. 실패자로. 소연은 회복했지만 삶이 망가졌다. 나는 새 삶, 승진, 새 아파트. 하지만 밤의 생각, 이게 승리인가? 침묵 속에서 나는 물었다. 복수는 나를 구했나? 아니면 잃게 했나?